여러분 어제 다 지켜보셨겠지만 어제 오후 1시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전격적으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안철수하고 토요일 일요일 아니 2월 초부터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일정표를 낱낱이 보고를 했습니다. 3주간에 있었던 협상 결과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후보의 그 기자회견을 한마디로 압축을 해본다면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할 만큼 다 했다. 그런데 단일화 결렬을 통보받아서 너무나 당황스럽다. 무슨 이유에서 그런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 그것은 심지어 국민의당 그 협상을 맡았던 사람들조차도 특별한 이유는 없다고 하더라. 반면에 안철수 후보 쪽에서는 고려할 만한 가치가 없다. 이렇게 쌀쌀맞게 손을 뿌리치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윤 후보 측에서 마지막으로 어제 아침에 나온 얘기를 들었는데 종전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더라. 이렇게 안철수 후보 쪽에서는 얘기를 했습니다. 구체적인 날짜까지 나왔습니다. 워낙 어제 윤석열 후보가 말하지는 않았는데요. 그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하고 이제 국민의당의 이태규 총괄 선대본부장 하고 2월 3일 날 만났다. 뭐 이런 얘기 있었지 않습니까? 2월 3일 날 만나고 그다음에 2월 7일 날 국민의당의 최진석 그 상임선대위원장이 이제 윤석열 후보에게 전화를 직접 걸어서 단일화 조건을 제안을 하고 논의가 시작됐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특히 최진석 서강대 정치학과 교수였었습니다. 최진석 상임선대위원장이 안철수 후보와 내가 지금 교감을 한 뒤에 연락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래서 장제원 의원이 2월 11일부터 이태규 의원과 서로 협상을 해온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진석 서강대 철학과 교수 상임선대위원장 안철수 후보와 교감을 하고 나는 지금 윤석열 후보한테 통화를 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했는데 뭐 그런 얘기에 대해서 안철수 후보는 부인을 하고 있어요. 나하고 교감하는 것이 아니라 뭐 말이나 들어보자 이런 식으로 이태규 의원을 보냈다고 그랬거든요. 그렇다면은 최진석 교수가 거짓말을 했든지 안철수 후보가 거짓말쟁이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겁니다.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최진석 교수가 거짓말했을 리는 없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동안에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 그 협상의 일지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윤석열 후보 측이 밝힌 단일화 협상 경과 2월 26일 토요일입니다. 안철수 후보 측의 이태규 오전 7시에 토요일 오전 7시에 윤석열 측의 장제원 의원에게 만납시다 이렇게 제안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아침 7시면 꽤 이른 시간입니다. 그래서 장제원 이태규가 오후 2시에서 4시까지 2시간 동안 단일화 협상 최종안 합의를 하고 헤어져서 각자의 후보들에게 보고를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로부터 5시간 뒤인 저녁밥 먹고 난 뒤인 오후 9시쯤 이태규가 장제원에게 전화를 해서 장 의원 우리 후보가 말이야 뭐 명분을 좀 추가로 달래. 명분 뭐 추가로 좀 해주는 게 어떻겠어. 그러자 여기는 안 써 있습니다만 윤석열 후보가 장제원 의원한테 그거 얼마든지 해야지. 내가 안철수 후보 댁을 찾아가서 정중하게 찾아뵙고 단일화를 하자는 말씀을 올리는 것으로 그렇게 명분을 드리면 안 될까? 이제 거기까지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일요일이 됐습니다. 일요일 27일 어제입니다. 이태규와 장제원이가 나를 꼬박 세웁니다. 밤 12시 40분부터 새벽 4시까지 3시간
20분 동안 장제원과 비공개로 회동을 했고 윤석열 후보가 오전에 안철수 후보에게 회동을 제안하는 기자회견을 하기로 그 문구까지 합의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안철수 없는 상태에서 이번에는 윤석열이 혼자 어제 일요일 아침쯤에 기자회견을 전격적으로 하는 이제 그런 모양새로 이번에는 윤석열 후보가 조금 엎드린 자세로 안철수 후보의 옷소매를 붙잡는 그런 모양새로 기자회견을 하고 그런 문구까지 합의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새벽 4시 상황입니다. 이제 이런 숨가쁜 일이 벌어지면서 윤석열 후보는 경북 영주에 가는 일정을 전화로 취소하는 거죠. 거기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거의 9시까지 가기로 했는데 아직 서울이야. 못 갈 것 같아. 나 안철수 만나야 돼. 이러고 있었는데 이태규가 어제 아침 9시에 느닷없이 장제원에게 전화를 해서 우리들의 결렬은 우리들의 이 얘기는 없었던 것으로 그동안 우리가 두어 차례 만나가지고 나를 꼬박 세우기도 했는데 야 얘기 없던 걸로 하자. 이게 윤석열 후보 측이 밝힌 그동안의 협상 일지입니다. 여기 이렇게 보여주십시오. 여기 좀 이렇게 확대해서 보여주실랍니까? 여기 두 번째 여기 보면은 토요일 날 최종안 합의. 제가 그냥 말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글자가 좋지 않게 나와서 최종안을 합의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기 보면은 최종안 합의를 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네, 저게 무슨 뜻일까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저 최종안에 합의했다는 것은 일단 명분과 실리를 안철수 후보에게 다 주기로 했다는 것. 명분은 뭐냐? 안철수 후보의 정치 철학과 비전을 윤석열이 다 수용한다. 어떤 비전? 과학 강국을 만들겠다는. 안철수 후보가 의대 출신이면서 과학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안철수 후보가 제일 강하게 잘할 수 있는 자신이 있는 그 철학이 있는 부분이 바로 과학 분야야. 바로 그겁니다. 아니 과학 분야가 우리의 먹거리를 제공할 거라는 거 윤석열 후보가 반대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건 오케이 받았다. 자 과학 강국 만들어 나가자. 과학 강국을 만들기 위해서 그동안 안철수가 했던 얘기 우리가 전부 다 받아들인다. 첫 번째 최종 합의안. 두 번째 여기부터 실리가 시작되는 겁니다. 윤석열 후보가 당선이 되면 3월 10일부터 바로 인수위원회가 출범을 하는 겁니다. 2달 동안 일을 하게 되는 인수위원회. 여러분 인수위원회는 말도 마십시오. 캠프는 애들 장난입니다. 인수위원회에 비하면. 인수위원회야말로 이제 실질적인 감투가 자기 머리 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여기는 아주 처절한 경쟁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인수위원회. 인수위원장은 누구고 각 분과별로 무슨 본부장, 위원장 뭐 숱하게 생기는데 그때 거기에 누가 차지하고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5월 10일 날 출범하는 새로운 정부의 핵심 요직이 여기서부터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윤석열과 안철수가 최종 합의를 했다는 그 최종 합의안에는 안철수하고 안철수의 그 측근들 몇 명이 됐든 인수위원회 들어오라고. 오케이 인수위원회 들어와. 지금 윤핵관들이 좀 자리 좁혀서 다 자리 만들어줄게. 그걸 합의했다는 뜻입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 제가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예컨대 인수위원회에 뭐 넘버 2 자리라든지 넘버 1 자리라든지 당선인은 따로 있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따로 있는 거고 인수위원장 그리고 거기에서도 핵심 요직들 중에 몇 자리. 그래서 안철수 후보 측을 참여하게 하겠다. 그다음 세 번째 실질적인 조건은 뭐냐? 5월 10일 날 출범하는 새로운 정부를 앞두고 4월 하순쯤에는 아마 내각 명단을 발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때
안철수와 안철수 사람들을 내각 어디에 앉힐 것인가. 안철수 책임총리 예를 들면 과기부 장관 누구, 국토부 장관 누구, 산업부 장관 누구, 어쩌면 기재부 장관까지. 예전에 단일화를 했을 때 DJP 연합 때 그때 김대중 후보는 JP 쪽에 2대1로 내각을 배분했었습니다. 김대중 측이 2사람을 임명하면 김종필 측이 1명. 이것은 거의 3분의 1을 떼준다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럼 우리 지금 국무위원이 몇 명입니까? 16명, 17명 이쯤 된다고 하면은 장관급을 어디까지 보느냐에 따라 숫자가 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만 3분의 1이라고 한다면 한 4자리, 5자리.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관이나 장관급 자리를 안철수 쪽 사람들에게 주고, 예를 들면 말이죠. 이제 이게 최종 합의안이라고 하는 겁니다. 최종 합의안.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 쪽에서 본다면 여기에 이 최종 합의안이라는 것은 그래, 우리가 줄 만큼 준다, 다 준다, 이런 거였죠. 그런데 그것이 결렬이 된 겁니다. 그렇게 새벽 4시에 장제원하고 이태규하고 거기에 야 이건 이제 우리 됐다, 가서 우리 보스들한테 보고하면 이제 끝났고, 야 장소는 어디로 하지? 보스들이 만나는 장소, 음식점이 좋겠어, 국회 정론관이 좋겠어, 어디서 하지? 이런 얘기 나눴을 거 아닙니까? 오후 2시쯤 만날까? 배석은 누구로 하지? 문구는 뭐라고 해? 제일 먼저 윤석열이 먼저 말하고 그다음에 안철수가 말하고 이렇게 할까? 아니면 윤석열이 먼저 기자회견 하고 난 다음에 둘이 회동하는 것은 오후 7시쯤 할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새벽 4시까지 합의를 한 다음에 그것을 아침 9시에 이태규가 전화를 하더니 야 지금까지 했던 얘기 전부 다 없던 걸로 해. 우리 안철수가 싫대, 안 한대. 이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자 윤석열 후보 쪽에서 안철수 후보에게 보낸 후보 쪽자를 제가 빼겠습니다. 윤석열이 안철수에게 직접 윤석열의 이 휴대폰으로 안철수 휴대폰에 보낸 문자를 공개했습니다. 그 읽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24일 이 목요일입니까? 25일 금요일이죠. 보겠습니다. 먼저 목요일 날 보낸 문자입니다. 안철수 후보님, 윤석열입니다. 여러 사람들이 두서없이 나서다 보니, 여기서 말하는 여러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이제 안철수 윤석열 후보 쪽에 이준석, 성일종, 그다음에 장제원, 기타 등등 채널을 구성했던 사람들, 여러 사람들이 두서없이 나서다 보니 저의 진의가 잘못 전달된 것 같습니다. 안 후보님을 직접 뵙고 정권 교체를 위해 흉금을 털어놓고 얘기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정권 교체를 위한 열망은 후보님과 저의 생각이 일치한다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전화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매끄럽게 돼 있는 이 문자를 보내기 위해서 아마 1시간 이상 문자를 다듬었을 겁니다. 혹시 단어 하나, 어디 서술어 하나 잘못되면 오해를 살까 봐. 다음 보겠습니다. 금요일 날 보낸 문자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저희가 시스템이 확실하게 안정돼 있지 않아서 이렇게 갑자기 왼쪽으로 당겨오면 문자가 좀 뭉개지기도 하는데요. 읽어드리겠습니다. 안 후보님, 윤석열입니다. 많은 생각과 깊은 고민이 있으시리라 느껴집니다. 어제 보낸 문자에서 말씀드렸듯이 무도한 정권을 몰아내고 정권을 교체하려는 저의 생각과 안 후보님의 생각은 의심할 여지가 없이 일치한다고 생각합니다. 안 후보님과 제가 힘을 합친다면 국민들이 정권 교체 열망에 부응하는
새로운 희망의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저의 진정성을 믿어주시기 바라며 다시 한번 제안 드립니다. 그날 금요일 날 밤에 TV 토론이 있었죠. 오늘 TV 토론을 마치고 안 후보님이 편하신 장소에서 만나 뵐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디든 오라 하면 내가 달려가겠습니다. 그런 뜻이죠. 우선 안 후보님과 제가 허심탄회하게 생각을 나누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후보님이나 저나 지금은 오로지 국민만을 바라봐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전화 부탁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매우 고심해서 쓴 그런 문자라고 볼 수가 있는데, 안철수 후보는 저 문자 안 받았다, 못 받았다, 하루에도 문자 폭탄이 2만 통씩 쏟아져서 못 받았다 그러는데 저는 그 말 안 믿습니다. 네. 2만 통 중에서도 봐야 될 문자는 볼 수 있는 법입니다. 그리고 장제원이 이태규한테 걸어서 야, 우리 후보가 그쪽으로 문자 보냈어. 다 지우지 말고 우리 후보가 문자 보냈으니까 좀 보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말했을 겁니다. 자기 캠프의 최고 보스가 문자를 보냈는데 그 아래에서 협상하는 사람들이 아무 말도 안 했다고요? 천만에 그러지 않습니다. 반드시 얘기했을 겁니다. 그런데 안철수 후보 쪽은 못 봤다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정직한 해명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을 했던 김종인 부부와 안철수 후보 부부가 같이 식사를 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 두 부인들은 이름이 같으시지요? 김미경. 서로 이름이 같으니 매우 친근한 분위기도 형성될 수 있겠고, 안철수가 김종인 부부를, 특히 안철수 그 부인인 김미경하고 같이 양쪽 부부가 만났다는 것은 글쎄요, 어떤 교감이 이루어졌을까요? 어떤 메시지들이 오갔을까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민주당 쪽에서 안철수 후보의 부인 김미경 씨에게 오랫동안 공을 들여왔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어떤 시그널을 보내왔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철수 후보가 갑자기 태도를 돌변할 때 왜 그러느냐, 거기에는 대선을 완주해라. 우리 신랑은 말이죠, 마라톤도 완주하는 사람이에요. 대선도 완주해야 돼요. 그랬다면서요. 그래서 그 부인 김미경 씨가 안철수 후보의 귀를, 양쪽 귀를 다 잡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얘기까지 있습니다. 그런 얘기가 중요하겠습니까? 이제 뒷담화 하는 거죠. 그냥 방앗간에 참새들처럼 이리 찍고 저리 찍고 그런 얘기인데, 중요한 건 후보 자신입니다. 후보 본인, 안철수 본인, 윤석열 본인. 그런데 아무튼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그 대구 경북 지역 지지율이 지금 한 60%쯤 되는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구 경북에서 지난번 그 대선 때 얻었던 득표율이 80%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얻었던 그 득표율의 20%포인트 이상 떨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정치평론가는 윤석열 후보에게 호남 지역 돌아다닐 시간이 있으면 차라리 텃밭인 대구 경북을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제안을 하는 평론가들도 있습니다. 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얻었던 80%는 아니더라도 70% 이상은 올라서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분석입니다.